현서대로 틀린 거 좀 보자. 내가 손걸 좀 봐줄게. 일단 이거 하나는 맞았는데 글쎄 한번 봅시다. 일단 이 수직 이등분선이 그때 아마 설명하기로 수직 이거는 배웠지. 수직의 조건이랑 이등분이 되려면 중점을 지나야 되거든. 중점이. 수직의 조건과 중점 두 개로씩 만들려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은 기울기를 이게 뭐지? 기울기가 왜 이래? 3에서 2를 뺐죠? 3에서 얘를 빼야죠. 얘는 그랬지만지. 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얘도 다 그런 식이에요. 뭐가 느낌이? 다 기울기를 잘못 구하는 거예요. 얘는 또 뭐죠? 얘도 지금 이상한데 기울기가. 그쵸? 뭐 이거는 할 말 없죠. 뭐. 기울기 구하는 건 참고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거든요.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펴봐. 얘는 이제 삼각형이 이루지 않도록이라고 해서 사실 중3 때도 가끔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뭐 특별히 수직은 필요 없거든. 평행의 조건만 필요한데 한번 봐볼까? 일단은 여기서 K 두 개는 평행으로 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우가 요런 그림. 요 그림을 묘사해야 되거든. 그게 두 개를 연립해서 볼게요. x가 2분의 1. 그때 y 값은 2분의 3을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잖아. 잘했는데, 아, 여기 틀렸네, 실수. 양쪽에 2를 곱한 것 같은데, 여기는 왜 2를 안 곱했죠? 그러니까 이런 근데 짜잘한 이런 계산들은 틀리면 안 돼요, 사실 이제부터는. 이거는 지금 배우는 게 아니잖아. 1차 방정식인데. 그쵸? 뭐 그런 이유고. 얘도 지금 일단 흐름은 맞았거든? 얘도 아마 내 생각에 뭐 중간에 실수한 게 아닐까? 얘도 마찬가지인데 왜 2를 여기는 안 곱하죠? 왜 양쪽에 2를 곱하는데 여기다가는 안 곱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지금 말이 안 돼요 지금. 뭐 이상하게 푸는 거야. 자, 저건 죄송한데 1차 방정식이에요. 틀리면 안 돼. 확인해봐. 지금 보니까 맥은 다 잘 짚었거든. 근데 중간에 뭐 기울기 구하는 계산이라든가 방정식 푸는 걸 틀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네. 날 재미없어. 3쪽에 40분 답 좀 알려줘. 42번. 저번 숙제인데 아, 답을 지난번 숙제예요? 몇 쪽이라고? 113쪽에 42분. 42번. 중점 구하는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네. 중점은 그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그 두 개로 평균 구하시면 딱 저거 나오잖아. 네. 중점은 평균 구하는 겁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복습시켜드릴까 또? 이제 직선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같이 나오는 걸 배웠어. 그래서 특별히 두 개가 나왔을 때 이런 걸 저희가 어려운 말로 위치관계라 부르는데 이제 평행은 이미 알고 계시죠? 평행이다.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인 거잖아. 물론 y절표는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상이 수직일 조건이야. 사실 저는 약간 이런 걸 강조하는데 너네가 지금 숙제가 한 3장이야. 그럼 내용이 3장치가 되면 안 돼요, 수학은. 그러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딱 하나 배웠어. 수직일 조건. 딱 하나. 배웠고 이제 그 조건을 암기를 먼저 해야겠지. 영어 단어입니다. 자, 너 암기했나? 시은아. 수직일 조건이 뭐더라요? 두 직선이 수직이다. 뭘로 판단하지? 네. 감사합니다.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 맞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러니까 어떤 문제 스타일은 평행과 동일하다고 제가 아마 시범 보여드렸을 거야. 결국 이제 수직의 조건도 평행과 마찬가지로 기울기를 주는 방법으로 많이 써요. 기울기라는 걸 그냥 안 줘. 앞으로는 절대로 그냥 안 줘요. 앞에서 배운 대로 두 점을 줘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는지 혹은 얘랑 평행인데 기울기 구할 수 있는지
얘랑 수직인데 기울기 구할 수 있는지. 기울기를 주는 방법이 뭐야? 아시겠죠?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응용해서 하나 배운 것 중에 이제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말은 사실 또 처음 배우는 말은 아니야. 어떤 선분 AB를 수직으로 90도로 딱 반땡하는 그런 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선 구하는 문제인데 이제 거기 아래 이제 수직의 조건과 이등분 되려면 중점을 지나야 되거든. 그 두 개를 동시에 묻는 문제가 유명한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따로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 이런 상황이니까 수직이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등분 돼야 되니까 중점 배웠죠. 중점 구해서 기울기랑 점이로 식 만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삼각형이 안 될 조건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직선을 3개 줍니다. 3개 주면 가끔은 삼각형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역시나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참고로 중학교 때도 가끔 나왔던 내용이라 아마 그 당시에도 몇몇 층은 그냥 풀었죠. 대충 느낌 아니까. 혹시 어려운 친구는 그 위에 보시면 그림이 3종류가 있는데 그 3종류를 먼저 암기를 하시라는 거야. 셋 다 평행인 경우, 혹은 2개만 평행인 경우, 혹은 3개 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근데 보통 그 문제가 국룰이 몇 개 있어요. 보통 이제 셋 다 평행은 거의 안 나와. 왜냐면 보통 이제 2개가 이미 평행이 안 되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그 2개가 평행인데 보통 K가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셋 다 한 점 지나는 걸 구할 줄 알아야 돼. 이제 교점을 먼저 구해서 연립으로 그 교점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보통 그 문제가 K가 총 3개가 나오는 그냥 약간 외우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 문제도. 자, 어쨌든 거기까지 배웠다. 자, 질문 얼른 해줘. 여러분 질문 없으면 바로 시작하려고요. 오늘 일단 페이지로 치면 페이지가 한 장 반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한 장 반인데 제가 이제 또 요 근래 그래도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하려고 치면 또 거의 1시간 타이트하게 써야 되거든요. 한 장 반인데.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제가 사실 대충 하려고 치면 빨리 할 수 있어요. 뭐 수직을 조금 외우면 되니까 뭐 바로 가면 돼. 그게 아니라 이런 과정 같은 것도 설명드리면 이해를 먼저 하세요. 왜 그렇게 쓰는지. 그리고 뭐 공식 같은 것도 외우시면 되고요. 꼼꼼히. 수학만큼은 꼼꼼히 하세요. 다른 과목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소위 벼락치기 다 가능해. 근데 수학은 벼락치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남학생들 게임 좋아하잖아. 저도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과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게임도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영상 보고 바로 한다고 해서 실력이 확 느는 게 아니잖아. 이게 시간이 걸려요. 막 틀리기도 하면서 게임으로 치면 지는 거죠. 지기도 하면서 이제 배우는 게 있단 말이야. 요럴 때는 내가 얻어맞는구나. 요럴 때 그럼 다음번 게임할 때는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수학도 그래. 요렇게 풀면 내가 틀리는구나. 틀릴 수 있는 거야. 지금 이맘때는 오히려 많이 틀려. 괜찮으니까. 대신에 나중에 시험 앞두고는 틀리지 마세요.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질문 수준이 굉장히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 기본 계산도 몰라. 그럼 도와드릴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친구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학원 다닌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야. 아무리 좋은 인강들어도 해결 안 돼요. 그런 것들. 어차피 지가 해야 되거든. 자, 질문 없나요? 이거야? 네. 괜찮아요. 혹시 수빈아 뭐 질문할 거 없어? 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조은님 오늘 일단 제가 좀 목이 조금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없어요? 태혁 씨 요즘에 숙제는 잘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혹시 도와드릴 거 없어? 잘 따라오셔야 돼요. 도태되지 말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다 놀고 싶잖아. 지금 이맘때 이제 옆에 친구들 공부하고 있다니까 또 치열해 대한민국은. 자 상우랑 건이 우리 건이는 다 했나봐.
혹시 뭐 오답 다 쓴 거예요? 오케이, 수고 쉬고겠어요. 더질 거 없어요. 자, 그럼 제가 답안지 좀 거둘게요, 여러분들. 답안지 걷고 질문 없이는 바로 시작을 좀 할게요. 네. 자, 수업 잘 따라오시면 저희 따로 복습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줄게요. 알겠지? 네. 혹시 필요하면 이용하세요, 답안지. 태혁 씨는 어떻게 답안지 좀 이용하실 거예요? 어떻게 편한 대로 해. 좀 이용할래? 자, 답은 5개 썼어요. 틀린 것들. 그럼 어떻게 할래? 여러분 참고로 이 답안지에 해설이 써 있긴 해요. 필요하면 참고하라고. 자, 혹시 유민아 뭐 질문할 거 없어? 괜찮아? 자, 다들 괜찮으면 1분 시작할게요. 요거 잠깐만 끌게요. 약간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자, 다들 그럼 일단은 화정 마무리할게요. 자,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 저희 날선형 한번 이어서 가볼게. 자, 페이지는 131쪽입니다. 자, 페이지는 131쪽이고요. 일단 오늘까지 해서 자, 직선 마무리 할게요. 직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딱 한 장 반 남았는데, 물론 가운데 한 페이지 넘어간 거는 제가 말했지만 당장 급한 건 아니라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시간이 조금 애매해. 알겠지? 자, 저 위에 제목 보시면 제가 이제 아마 얼마 전에 전체 흐름 한번 복습할 때 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기억나세요? 점 배울 때도 점은 초반에 배웠구나. 거리 배웠죠. 그쵸? 이제 여기도 맨 마지막 파트에 뭐가 나오냐면 또 어떤 거리를 구하는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뒤에 원에도 이제 마지막에 뭐가 거리 같은 게 나오는데, 자, 위에 제목 보시면, 자, 이번 페이지는 자, 누구랑 누구? 점이랑 직선. 자, 요런 점과 직선이 있잖아. 자, 여기 사이도 거리란 게 여러분들. 이 가장 짧은 요걸 거리라 불러요. 자, 이 거리 구하는 건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자, 밑에 있는 193번 문제 보시면, 뭐 담백하게 이런 문제예요. 점 하나 주고, 직선 한 개 주고, 얘네 사이에 거리 구해봐라. 지금부터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일단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갈 건데 첫 번째가 사실 위에 보시면 얘도 공식이 있어요. 이제 공식이 있어. 점과 점처럼. 그래서 공식을 외우시면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번 제가 과정, 그러니까 이 과정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대신에 과정을 설명했으니까 공식은 증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대로 푼 게 이제 공식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두 번째로 이제 공식이 있는데, 자, 여기다가 한번 필기해 볼래요? 지금부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풀 힘은 있어요. 너네가 배운 걸 잘 조립하면 이 거리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한번 간단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193번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어떤 점 한 개랑 직선 한 개 주고 뭐를 구해라? 거리를 구해라. 점과 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요, 제가 주어진 상황을 또 간단하게 그림으로 묘사해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그냥 대충 그리겠습니다. 보통 정확히 제가 그릴 때는 뭐 넓이 같은 거 아니면 보통 좀 느낌만 보려고 그리는 거라 그러니까 대충 그릴게요. 자, 지금부터 요런 상황이잖아. 자, 요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따라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배운 거는 이제 점과 직선은 모르겠고 점과 점 사이에는 거리는 구할 줄 아시죠? 그걸 응용할 거예요. 그런데 자, 응용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리라는 걸 한번
다들 혹시 여기서 거리 구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거리 그을 줄 아세요? 자, 상우야, 보통 여기서 거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어야 돼? 수직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은 건 거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는 중학교 내용이야. 거리의 정의가 뭐냐면 가장 가까운 거를 거리라고 불러. 그리고 가장 가까우려면 여기가 수직이네. 그쵸? 자, 요게 지난 시간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요거의 설명을 약간 수직으로 설명 가능해요. 자, 이어갑니다. 그리고 자, 그럼 수직으로 내리면요. 여기 만나는 점 보이세요? 요 점이 있잖아. 혹시 이 점에 이름 아는 친구 있어요? 뭐라 부르지?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이라 불러요. 자, 지금부터 이 점을 편의상 A, B라고 하겠습니다. 뭐 점이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자가 두 개니까 우리 식 몇 개 필요하죠? 여러분들? 식 두 개면 연립해서 A, B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식 두 개만 뽑아볼게요. 자, 1번식입니다. 자, 1번식. 자, 요 점은요. 요 직선 위에 있게 없게. 여러분 위에 있죠? 위에 있단 말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겠네. 1번식. 여기 위의 점이잖아. 원래 위의 점은 대입하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수직일 조건 배웠잖아. 두 번째 식이 수직으로 시각을 만들 거예요. 자, 어떤 느낌으로? 자, 이제 수직을 우리가 써먹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요 직선 있죠? 제가 파란 색깔로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여기 점 두 개 나왔으니까 이론상 기울기 구할 수 있게 없게. 이거 기울기를 한번 구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점과 점 나와 있잖아. 자, 미니가 요 두 점 지나는 기울기 혹시 암산 가능해? 자,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맞나요? 그럼 a분의 b 나오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배운 걸 잘 접목하면 식 두 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여기 있는 요 선, 요거는 주어진 요 직선입니다. 요거의 기울기는 요거 식이 나와 있잖아. 요거 약간 정리하시면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얘 반대편 2항에서 양쪽에다가 3 나누시면 y는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13 맞나요? 자, 여기 수빈아, 얘 기울기 얼마야? 얘는 한 번 더 써드릴까요? 자, 기울기가 3분의 2겠네요. 그럼 자, 두 개를 곱한 게 지난번 내용, 우진아. 수직이란 말은 두 개를 곱한 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다로 식을 또 하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쓸게요. 자, 기울기를 곱하시면요. 3a분의 1이 맞나요? 자, 이게 얼마다? 자,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거의 다 왔네요. 마무리 줘봐. 이제 여러분들이 연립을 할 겁니다. 자, 연립을 해가지고 a, b를 구할 수 있겠죠. a, b를 구하신 다음에 이제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거리 구하시면 끝납니다. 흐름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공식화한 게 위에 공식이 됩니다. 일단은요. 마무리 줘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연립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연립해가지고 이제 A, B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대충 뭐 요런 느낌이야 일단은.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냥 뭐 사실 공식 필요 없이 배운 걸 잘 섞으면 돼요. 자, 이해부터 하세요. 자, 이번 페이지는 거리 구하는 페이지인데 점과 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세운 전략은 일단은 선을 먼저 그어봤더니 수선의 발 일단 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만나는 점을 뭐 A, B라고 하자 라고 두신 다음에 자, 저는 A, B를 구해가지고 거리를 구하겠다는 게 제 전략이에요. 왜 점과 점 사이는 거리 구할 줄 알잖아 이제. 그래서 A, B를 어떻게 구해요? 식 두 개가 필요한데 1번 식은 위에 있으니까 대입한 게 1번 식입니다. 그리고 2번 식이 수직의 조건으로 식 두 개 뽑으시는 거예요. 식 두 개. 자, 연립 마무리 해볼까요? 자, 밑에 식 양쪽에다가 분모 곱하신 다음에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되겠죠. 3a 더하기 2b가 얼마 나온다? 0 나오겠는데. 그리고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간법 한번 써볼까요? 위에다가 3 곱하고 밑에다가 2 곱하면 되겠네요. 위에다가 3 곱하시면 여기 쓸게요. 이렇게 나오시고요. 밑에다가 2 곱하시면 이렇게 나와서 이제 두 개를 빼시면 되겠죠. 두 개를 빼보시면 자, 여기 왼쪽에 쓸게요. 마이너스 13b
더하기 39는 0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b는 얼마다? 3 나오시겠네요. 자, b 값이 3 나왔으면 a 값도 구할 수 있겠네. 자, a 값은 마이너스 2 맞나요? 약간 암산했는데 여기서 ab가 있습니다. 자, 지금 구한 ab가 요점 구한 거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 2,3 이라고 쓰면 되고 이제 여기 거리 구할 수 있겠네.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거리는요. 루트. 자, 오랜만에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최종 정답은 이렇게 나온다. 자, 흐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자, 이런 느낌인데. 자, 혹시 약간 못 푼 친구는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자, 몇 번 문제. 뭐 예를 들어 밑에 있는 194번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있잖아. 나중에 유형 문제를 미리 하나 말해줄까? 이게 이제 거리만 구할 줄 알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여기 있는 수선의 발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리도 물어보는데 그때 수선의 발까지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유형 문제가 별게 아니라니까. 선생님이 딱 아는 거야. 이 공식만 외운 친구들 수선의 발 물어야지. 못 구하는 거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위에 공식은 이 과정을 고찰해서 만든 공식이야. 증명은 따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A, B, C 가지고 수학자는. 자, 194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온전히 해보세요. 시간은 사실 거의 똑같은 문제라 위에 거랑 1분 30분 드릴게요. 자, 요거 설명하고 바로 그냥 이어 공식 들어갈게요. 한 두 번만 합시다. 실수 안 하려면 저처럼 그냥 그림 하나 그려보세요. 가끔 그 푼 걸 좀 봤을 때 저는 막 열심히 그림 그려 설명했는데 본인은 숙제할 때 그거 귀찮아서 그런 건지 그림 같은 거 1도 없는 친구 오늘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맞으면 상관없긴 한데 또 심지어 많이 틀렸어. 그 틀릴 바에는 그냥 천천히 하더라도 그려서 해야겠네. 그려서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은 점과 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점과 점은 했고 이제 점과 선 할 차례죠.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파트는 거리 구할 거예요. 그렇죠? 자, 194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좀 따라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 요거 제가 그냥 많이 안 지울게. 뭐 위에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 요거 여기 지우고 기울기 지우면 대충 이 정도는 똑같죠? 이렇게 세팅해놓고 바로 출발할게요. 네. 자, 이번 문제도 여기 0,0 점 하나 있고요. 요 직선의 거리 구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식이 바뀌었으니까 요 바뀐 식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수선의 발을 자, A, B라고 하자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식은요. 어떻게 구한다고 유민아? 요 A, B로 뭐 하자 일단은? 첫 번째. 여기 대입하는 다들 아시죠? 지나는 점이잖아. 대입하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부터 지난다 위에 있다는 이제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울기를 구해서 가는 건데, 제가 파란 색깔 기울기는 달라진 거 없으니까 이거 쓸게요. 그리고 빨간 색깔 기울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바꾸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기울기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y는 12분의 5x 더하기 12분의 13이니까 기울기가 얼마다? 별로 안 예쁘네. 일단 아마 이렇게 푸는데 뭔가 안 예쁘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원래 출제 의도는 공식을 쓰라고 나온 문제라 이 과정이 안 예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기울기 나왔으니까 두 개를 곱하신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로 식 세울게요. 자, 이렇게 다들 나오셨나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분모를 곱하시고요. 자, 곱하시면 이렇게 바뀌겠네. 이번에는 뭐 대입법 한번 써볼까? 그럼 여러분들 얘를요 이제 뭐 b는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좀 안 예쁘긴 하네요. b는 5분의 12a입니다. 자, 여기 b 자리에다가 대입할게요. 대입법. 대입하시면 자, 5a 더하기 5분의 144a 빼기 13은 0이 됩니다. 굉장히 안 예쁘죠? 자, 양쪽에다가 5 곱할게요. 자, 동료항끼리 계산하고 얘는 반대편 넘기겠습니다. A가 169분의 65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 요거 혹시 약분되는 거 아세요? 뭘로 한번 되게? 13으로 한번 됩니다. 그래서 A가 나왔습니다. 아, 별로 안 예쁘네. 그러니까 안 예쁜 이유는 말했지만 이제 출제 의도가 원래 공식 쓰라는 거라 이렇게 안 예쁜 거예요. 그리고 자, A 값 나왔으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 B 값도 알아볼게요. 그 B 값은 여기다가 13분의 5 대입하시면 5 약분되면서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그 다음에 어쨌든 점이 완성됐습니다. 자, A, B가 나왔으니까 13분의 5, 13분의 10이죠. 이렇게 해서 나왔고 이제 거리 구하면 자, 거리 구하는 공식은 자, 루트 자, x끼리 뺀 거의 제곱. 자,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해요. 더하기 자, y끼리 뺀 거의 제곱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도에 아니 재작년도에 피타고라스 외울 때 제가 아마 한 20까지는 제곱 외워라 했을 거야. 여러분들이 한 20까지는 외우시기 바래요.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암산이 가능하시길 바래요. 세보시면 되고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 루트 169분에 2개 더하시면 이것도 169 나오네. 그래서 거리가 이게 정답이 딱 1이 나오네요. 1이네. 굉장히 좀 안 예뻤는데 마무리가 예뻐졌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다들 뭐 나오셨나요? 네. 자, 이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정리하자면, 한번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수선의 발을 구해서 점과 점으로 구하자는 전략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제가 이어서 바로 공식을 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제 공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15초 뒤에 출발할게요. 자, 위에 보시면 공식이 써 있습니다. 저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참고로 이 거리는 생각보다 많이 구할 일이 많아. 특히 원에 가면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걸 지금 연습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위에 올라가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공식이 여기 보시면 요거 하나 보이세요? 요게 이제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지금부터 요 공식을 한번 암기해 볼 건데 아마 처음 보시면 이게 뭔 소린가 좀 싶을 수 있어요. 여기 바로 오른쪽에 뭐 공간 있잖아. 제가 하나 뭐 간단하게 좀 시범을 좀 보여드릴 수 있고요. 자, 일단은요. 여기 보시면 위에 점 한 개랑 직선 한 개 보이세요? 참고로 적으세요. 자, 이 공식은요. 혹시 지난번 내용 보세요. 제가 이런 모양을 무슨 형이라 불렀게? 요게 일반형이죠. 사실은 그동안은요. 일반형을 많이 써요. 뭐를 많이 써요? 표준형을 더 많이 쓰지. 그 기울기가 나오는. 근데 자, 이 공식은 하나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공식이야. 공식인데 얘는요. 일반형을 사용합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일반형을 사실 거의 쓸 일이 없는데 이 공식을 쓰려면 주어진 식이 설령 예뻐도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일반형을 쓰는 공식이에요. 다시 예를 들어 너네가 그동안 자, 이건 필기하지 마. 이게 예쁜 거잖아. 왜 예뻐? 기울기랑 절편 보이니까. 근데 이 공식을 쓸 일이 있으면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싹 다 이용한 이 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문제 중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이 공식 쓰려면 거의 유일하게 좋을 때야.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요게 이제 공식인데 아마 처음 보시면 이게 뭔 소리야 싶을 건데
그냥 저 위에 있는 A, B, C랑 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간단하게 브리핑 해볼게요. 자, 얘는요, 일단 제가 바로 이어서 오른쪽에 한번 씹어 보여줄게요. 얘는요, 일단은, 자, 이런, 자, 보통 앞으로 제곱이고, 거리라고 하면요, 앞으로 거의 암묵적으로 D라고 많이 써요. 혹시 여러분 영어에서 D로 시작하는 거리가 뭔지 아세요? 너네 아마 이 단어 배웠을 건데. 그거 약간 혹시 디스턴스 아세요? 를 모르시는구나. 어쨌든 앞으로 거리는 보통 D라고 많이 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D 구하는 공식을 자 관찰해 볼게요. 자, 분수 모양이야. 얘가 분수 모양이고 분모부터 관찰해 볼게요. 자, 분모에 보시면 루트가 있습니다. 루트가 있고 자, 안에 보시면 뭔가 제곱 더하기 제곱 보이세요? 얘네들이 뭔가냐면 자, 위에 보시면 자, AB가 여기거든요. 말로 하자면 AB가 뭐다? 자, 개수들인 거야. 자, 얘네들을요 말로 할게요.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합니다. 분모자리에다가.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분자에 보시면 분자에는 요 절대값 이거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 안에 보시면 쌤 이게 뭐예요? 혹시 그럼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요 안에 자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점 하나 있잖아요. 요 점 하나를 여기다가 대입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요 자리가 지금 뭐냐면 요 점을 요 식에다가 xy에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여기다가 쓰면 거리가 나옵니다. 바로. 자, 무슨 말인지 자 제가 밑에 있는 193번을 한 번 더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193번이 점이 0,0이었고요. 직선이 2x 빼기 3y 더하기 13은 0 맞나요? 자, 요걸로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공식 들어갑니다. 자, D라고 쓸게요. 앞으로는 거의. 자, 분모 자리에 자, 조심하세요. 일단 루트 하나 쓰시고요. 그 다음 뭐 하자고? 얘네 둘 있죠. 얘네 둘을 제곱 더하기 제곱합니다. 뭐 암산 가능한 친구는 이런 타이밍 암산하시면 돼요. 4 더하기고 이해돼? 제곱 더하기 제곱. 그리고 분자에다가 요거 절대값 하나 씌울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0,0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태어가 여기에 숫자 뭐 나와요? 13. 다들 13인 거 아시겠어요? 여기 0은 0이잖아. 요게 거리예요. 요거 한번 계산 마무리 지어볼까? 루트 13분의 절대값 역할이 뭐냐면 음수를 양수로 바꾸라는 거야. 원래 양수인 거는 그냥 쓰면 되고요. 13. 자, 얘 유리화 하시면 이 정도는 암산 다들 가능하지? 혹시 아까 정답 이거였나요? 똑같이 나옵니다. 이 공식을 암기할게요. 자, 암기할 시간 드릴게요. 30초. 왜 이건데요? 아까 그 과정을 수학자들이 그냥 A, B, C랑 저렇게 두고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안 예쁘긴 한데 뭐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 거다. 다시 한번 일단은 분모 분자로 돼 있다는 점 그리고 분모에는 루트, 분자에는 절대값 씌우셔야 되고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얘네 둘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자 자리에는 요 점을 여기다가 대입한 게 들어가요. 참고로 이 식은 다시 한번 이 일반형을 씁니다. 이런 모양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A, B, C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연습 들어갑니다. 몇 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밑에 196번 문제 보이세요? 자, 이제 숙제할 때는 사실 뭐 과정으로 풀 이유는 굳이 없긴 하겠죠. 근데 이제 욕심 난다.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숙제가 아니라 나 진짜 욕심 난다는 친구들은 과정도 몇 번 해보시고 공식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둘 다. 자, 196번입니다. 자, 공식 한번 연습해볼게요. 그러니까 또 영어 단어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점과 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대입한 걸 쓰면 됩니다. 자, 다들 196번 정도는 풀어보셨나요? 뭐 이거 뭐 사실 오래 걸릴 건 아닌데 혹시 이 문제 현빈아 정답 뭐 나온 거 있을까? 196번?
다들 혹시 2루트 2 나오셨나요? 2루트 2.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거리. 앞으로 이제 거의 암묵적으로 D라고 많이 쓸 건데, 거리. 한번 구해볼게요. 자, 분수 모양이고, 자, 분모랑 분자의 절대값이랑 이제 루트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 자, 분모 자리에 누구를 쓴다고? 여기에 있는 x랑 y의 개수들을 제곱 더하기 제곱한 걸 쓸 거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한 걸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의, 자, 절대값 안쪽에는 2호야. 저기 있는 요 점을 뭐 하자고 했지?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라고 했잖아. 그럼 혹시 얼마 나올까요? 요거 전체를 쓰셔야 되거든요. 4라고 써야 되는 7이 아니라 저 대입한 왼쪽 전체를 쓰는 겁니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안 예쁘긴 한데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이거 공식인데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 안 예쁘긴 해요, 사실. 하다 보면 정이 가. 하다 보면 너네 뭐 근의 공식은 예뻐서 외웠니? 하다 보면가 외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리화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197번도 한번 풀어보셨나요? 그냥 뭐 다 풀어봐. 다 배웠잖아요, 이제. 자, 거리 구하는 내용이야. 거리 구하는 내용. 자, 점과 점도 배웠고 점과 선도 배웠습니다. 다음 장 내용 미리 예고할까? 다음 장에 선과 선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조합 다 했죠. 점점, 점선, 선선. 원 배우고 나면 미리 말할까? 점과 원, 선과 원, 원과 원. 또 이런 조합들끼리 거리를 구해요. 약간 뻔해요. 그래서 그 흐름 자체는 좀 책 구성이 비슷해. 나는 오히려 이런 구성이 좀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책 만드신 분이. 자, 197번. 지금 뭐 표정 보니까 벌써 뭐 다 풀 수 있는 것 같아. 좀 빨리 할까 그러면? 자, 197번은요, 상우야. 혹시 뭐 정답 나온 거 있을까? 3. 다들 3 나오셨나요? 한 번 더 해볼게요. D는 이제 루트, 좀 더 빨리 가볼까?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저는 사실 혼자 풀 때는 제곱 더하기 제곱 정도를 암산을 합니다. 자, 암산하시면 25 나오실까요? 25. 분의 절대값 씌우시고, 요거 대입하는 건 암산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어요. 대입하시면 8 더하기 15 빼기 8 나오니까 요거 15가 되겠죠. 요것도 꼭 계산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왼쪽 전체입니다. 그리고 한번 마무리 지어보시면 루트 25는 같은 말이 5고요. 분자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시면 되겠죠. 해서 계산해보시면 거리가 얼마 나온다? 3 나온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199번 가볼게요. 자, 199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 직선의 방정식 오히려 저희가 이런 모양을 더 예뻐라 하잖아. 표준형. 근데 이 공식을 쓸 때만큼은 저 모양 안 씁니다. 일반형으로 바꾸신 다음에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반형을 쓸 일이 이 공식 때 말고는 없는데 이 공식은 일반형을 쓴다. 20초 후에 확인할게요. 나중에 이 정도는 뭐 20초가 아니라 딱 주면 10초 내로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공식인데.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대입한 거 쓰면 됩니다. 그 절대값 역할은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는 역할. 거리가 나와야 되니까 거리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자, 199번입니다. 자, 요게 이제 예쁜 식인데 어떻게 하자고? 먼저 반대편 2항에서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꾸세요. A, B, C가 보이게끔. 아시겠죠? 그리고 자, 혹시 태혁씨, 요거 정답 구해보셨나요? 혹시 뭐 나왔어요? 10분의 혹시 10분의 루트 10 나오셨나요? 좀 안 예쁘긴 한데 그럴 수 있고. 바로 갈게요. D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자,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암산할게요. 10이겠죠? 분의 절대값 씌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과 1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시면 1 나오시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끊어갈까요? 이렇게 되겠죠? 요거 유리화까지 항상 유리화는 기본이야.
하시면 요게 정답이다. 다들 나오셨나요? 자, 밑에 있는 거 한 번 더 해봐. 좋다. 기분이다. 200번 한 번 더 해봐. 다 봐줄게. 사실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 다음 장에 이 공식을 또 써요. 그러니까 다음 장에는 이제 이 공식을 또 한 번 쓸 일이 있어가지고 몇 번 더 해보는 거야. 20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5초 후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튼 아무쪼록 거의 끝나가 원도 한 3번 정도, 그리고 도형의 이동 한 두 번. 그래서 아마 지금 제 계획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학교 홈페이지 가서 방학 확인해 보니까, 확인해 볼까? 지난주 1월 4일 수요일 종업식,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1월 5일 목요일이던데.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가 월수금 수업이잖아. 그래서 월수, 그러니까 1월 4일 수요일까지 이 책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이제 방학 하기 전까지. 그래서 아마 이제 새 책을 나가는 타이밍은 1월 6일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좀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역시나 요게 이제 원래 예쁜 식인 건 알겠는데 이 공식 쓸 때는 이 식 안 쓴다고요. 자, 반대편 이항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식과 요 점 가지고 거리 구하면 되잖아. 근데 아마 해보시면요, 너네가 이 상태로도 물론 할 수 있거든요. ABC를 ABC로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가시면요, 이게 이제 뭐가 생겨요, 여러분들? 분모 분자에 분수가 막 생기잖아. 불편하죠. 혹시 여러분들 이거 분수 안 생기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분수 안 생길 수 있잖아. 양쪽에 뭐 곱하면 돼? 팁 하나 드릴게요. 이게 팁인가 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이렇게 출발하면 분수가 생겨요. 물론 가면 똑같이 돼요. 되긴 하는데 안 예쁘잖아. 양쪽에다가 6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등식의 성질을 한번 이용해봐. 자, 양쪽에다가 6 곱하시면요, 자, 왼쪽은 0이고요, 똑같이. 오른쪽에 있던 분수들이 싹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로 가시길 바래요. 요거 팁 하나 드리려고 온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암산할게요. 40 되고요.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자, 분모 2루트 5분의 1 유리화까지 하시면 최종 정답은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10분 다들 나왔어요? 이렇게. 잠깐만. 근데 이거 뭔가 정답이 나랑 좀 답안지랑 다르다. 이게 10이구나. 쏘리. 여기 10이구나. 여기 10이면 유리화하면 20분의 루트 10 되겠네요. 자, 꺼내기 방법 남겠습니다. 꺼내기 2루트 10이죠. 일단 비교해봐. 자, 밑에 있는 201번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밑에 201번은 자, 제가 하는 말 중에 준영아, 이게 무슨 문제예요? 자, 왔다 갔다 문제 맞나? 자, 201번입니다. 거꾸로 거리 들이면 뭐 K값 구할 수 있겠죠? 해봐. 자, 거꾸로 거리를 주고 K를 모두 구하는 문제. 하나가 아닌가 봐. 싹 다 구하시면 돼요. 자, 얘는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시범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어차피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배운 대로. 이미 준영이 다 했어? 아이, 빠르네. 혹시 다음 친구는 저기 뒤에 넘겨보시면 그 코알라 있는 페이지 있잖아, 파란 색깔. 그거 좀 풀고 계세요. 네. 오늘 이제 선 끝날 거라 코알라 드릴 겁니다. 요즘 학교에서 뭐 따로 수업을 안 하잖아, 건이야. 요즘 그럼 수업 시간 뭐예요? 좋아요. 놀아요. 충전돼요. 춤, 뭐 해요? 네. 뭐예요? 축제예요? 그런 거예요. 졸업식 공연하려고요? 그런 공연을 해야 돼요. 아, 너네가 졸업하는 거면 공연을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니야? 말해요.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학생이 참여하고 있어요.
뭔가 졸업식, 그 노래 졸업이잖아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노래가 졸업인데 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201번 문제는 자 읽어보시면 여기 괄호 안쪽이 요게 거리래요. 얘가 다시 거리가 나와 있는 문제야. 왔다 갔다 문제. 배운 들어갈게요. 요게 거리니까 오른쪽에 거리로 하는 공식을 써볼게. 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1,1 대입하시면 그냥 K만 남겠네. 그치? 그리고 양쪽에다가 분모를 곱하시면요 왼쪽이 그냥 2가 되고 오른쪽이 절대값 K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절대값 혹시 풀 수 있겠어요? 절대값이 2란 말은 K가 될 수 있는 게 그럼 몇 가지예요? 뭐랑 뭐? 뿔망이잖아. 혹시 몰랐을 친구를 위해 하나 설명드리자면 이제 앞으로 이 절대값을 저희 많이 배웠잖아. 풀 일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정도의 풀이는요 그냥 뭐 하면 되는 줄 알아? 이 절대값 푸시면서 반대편에다가 그냥 뿔말을 붙이면 돼요. 이 정도는 사실 절대값 풀면서 한쪽에다가 뿔말을 붙이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정답이 2개 나와요. 아무튼 뭐 이런 식의 내용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자, 왔다 갔다 문제입니다. 다음 장 갈게요. 자, 다음 장은요. 아까 미리 예고한 대로 위에 제목 보시면 또 거리를 구할 건데 이번에는 누구 사이의 거리다? 여러분들? 자, 점과 직선이 아니라 누구?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런데 자, 앞에 보시면 조건 하나가 있지. 단순히 그냥 두 직선은 아니고요.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기본적으로 두 직선이 평행할 때입니다. 기본 가정이 하나 있어. 평행할 때의 거리를 구할 거야.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써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두 직선이 예를 들어 자, 이거 지금 평행 안 하지? 자, 평행 안 한단 말은 무조건 이런 상태거든요. 평행 안 하면 무조건 맞나요? 이런 상태에는 거리란 게 있을까요? 그럼 이건 거리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애초에 거리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선 두 개 사이의 거리를 물으려면 무조건 평행선을 줘야 돼. 이 말부터 이해하시겠어? 다시 그러니까 그냥 두 직선은 이런 경우는 거리가 없다고요. 거리가 뭔데? 만나버리는데? 거리가 여긴 건가? 그러니까 거리란 게 정의가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평행일 조건도 한번 체크해 봤잖아요. 다들 혹시 자 여기다가 역시나 필기할 건데 일단 위에 보시면 다음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써있긴 한데 한번 평행인지 한번 체크부터 해보실래요? 혹시 평행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평행이긴 합니다. 지난번 숙제 평행인지 한번 체크해봐. 뭐 요럴 때 복습하는 거잖아. 자, 이제 평행의 뜻이 뭐냐면 이제 기울기로 하실 친구는 기울기가 같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 혹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일반형 버전도 있어요. 일반형 버전을 외운 친구는 일반형 버전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평행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형 버전 안 해온 친구는 이렇게 식 바꿀 줄 아시잖아. 이렇게 밑에 것도 마찬가지. 반대편 2항에서 나누기 3 하시면 이렇게 나오시니까 건이야 얘네들 평행이 아니야. 평행이죠. 왜? 기울기가 똑같잖아요. 평행입니다. 혹시 아닐까봐 확인해 본 거야. 혹은 자 일반형 버전 암기한 친구는 이제 일반형 버전은 이렇게 분수 모양으로 체크를 해서 얘네 둘은 같고 얘네가 다른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확인해 보시면 1, 1 똑같죠. 요거 0이니까 다르죠. 평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자 평행선을 줘요. 평행선. 그래 지금부터 자 필기하세요. 자 평행인 거 확인했고 이거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역시나 그림으로 먼저 이해해 볼게요. 자 그림으로 먼저. 지금 현재 물론 역시나 이 그림 아니에요. 이 그림 아닌 거 아는데 뭐 요런 어떤 평행선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적당히 제가 편의상 위에 있는 거를 요 왼쪽 식을 요거라고 칠게요. 근데 마음대로입니다. 오른쪽 식을 밑에다가 쓸게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여기 사이에 이제 거리가 있어요. 평행선은 거리가 정의가 돼요. 왜 그런 줄 알아? 그럼 평행선은요, 자, 평행선 관련 상식인데, 예를 들어 요 점에서, 자, 점 하나를 딱 찍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거리를 잴 수 있죠. 다시. 요 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리를 잴 수가 있는데, 종훈아, 여기 있는 모든 점에서 잰 거리가 전부 다 길이가 어떨까? 다들 똑같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평행선은 거리를 정의할 수 있는 거야. 다 똑같은 거니까 이거를 거리라고 하자는 거야. 요 길이들을. 이거는 증명 안 할게요. 다 똑같아 보이잖아. 그쵸? 그리고 어쩌면요, 요게 이제 아이디어야. 참고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요, 약간 아이디어로 푼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방금 요 아이디어로.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여기 위에 점 아무데나 거리를 구해도 다 똑같은 거지. 그럼 첫 번째, 너네가 여기든 여기든 괜찮아. 아무 때나 위에 점 하나 아무거나 안 오실 거예요. 첫 번째, 뭐 하자고? 위에 점 아무거나 한 개 구하기. 자, 위에 점을 아무거나 하나 구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식 위에 있는 요 점 아무거나 하나 알아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위에 점 알아는 방법 아세요? 자, 혹시 도와줄 친구. 요식 위에 있는 점 뭐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여러분들 3,4는 위에 있게 없게? 위에 있죠. 그러니까 위에 점이란 건 요거 돼야 되는 거니까 사실 x, y를 아무거나 했을 때 요게 되면 되는 거예요. 3,4 또 뭐 있을까? 사실 말이 아무거나지 너네가 좀 이제 잘 풀려면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좋거든요. 혹시 더 쉬운 거 있는 거 아세요? 여기 위에 점 뭐 있게? 혹시 여기 위에 점 0,0 있는 거 아세요? 얘 00도 지나는 거잖아. 0,0. 근데 지금 위에 점 구하는 거는 이해하시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위에 점을 아무거나 구해 오시라고요. 아무거나 괜찮아. 다시 방금 말한 3,4도 괜찮아. 이것도 위에 점이잖아. 이호야, 요거 위에 점 또 뭐 있을까? 아무거나 만들어봐. 괜찮아요. 아무거나. 6, 8. 그럼 6, 8도 가능하죠. 응. 그럼 지금 위에 점을 만든다는 말은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요식 되는 거 아무거나. 얘도 괜찮아. 그러니까 둘 중에서 아무 때나 괜찮아. 일단 그 위에 점 아무거나 게 알아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저는 이제 요걸로 갈게요. 그러니까 보통 아무거나지만 니네가 판단하기에 좀 쉬운 걸로 가. 보통 쉬운 거 만드는 방법은 x에다가 0, 1 요런 거 좀 넣었을 때 되는 것들로 가세요. 괜히 분수 만들지 말고. 아시겠죠? 그리고 뭐 하죠? 혹시 느낌 오세요? 제가 이제 요 점에서 요 식에다가 이제 뭐를 재면 돼요? 거리를 재면 끝납니다. 네. 이제 요 점과 아무 점 하나 구했잖아요. 요 점과 반대편에다가 거리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돼요. 두 번째는 뭐 하죠? 하나 구한 요 점과 그 점과 앞장에서 배운 직선 사이에 그냥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왜? 그게 평행선이거든. 그러니까 처음 말한 그게 우리 아이디어 되는 거야. 사실 어떤 점에서 거리를 재도 똑같아요, 평행선은. 그럼 저희는 그걸 이해했으면 아이디어로 그럼 아무거나 점 하나 구해서 요 점에서 여기에다가 거리를 구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또 한 번 앞장에서 배운 거리 구하는 공식 쓰시면 끝납니다. 대신에 주의할 점은 저보세요. 너네가 방금 자, 요 점은요 여기서 만들어진 거지. 그럼 거리를 여기 재야 여러분들. 가끔 어떤 친구 여기서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거리를 재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다시 여기서 점 만든 친구는 여기다가 거리를 재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만 주의하세요. 자, 마무리 지어보시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25가 되고요. 자, 절대값 여기다가 0,0 대입하시면 5 나오겠죠? 계산해 보시면 거리 얼마 나온다? 1 나옵니다. 이해돼요? 자, 지금 저희가 구한 거리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기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구하나 여기를 구하나 여기를 구하나 태호가 전부 다 거리는 어떻다고? 어차피 똑같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 다 너네 못 믿을까봐
아까 미니기가 말했나? 3,4? 제가 3,4로 한 번 더 구해볼게요. 자, 3,4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자, 거리 한 번 더 구해볼게요. 자, D. 자, 루트. 자, 분모는 똑같겠죠? 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3,4 대입해봐. 이것도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그냥 5 나오잖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도 계산하면 똑같이 1이 나와.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뭐 0,0으로 하시나 3,4로 하나 똑같이 나온다. 이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04번입니다. 자, 예를 들어 204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평행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과정이에요. 기본 전략은 점한계를 아무거나 구하자는 거야. 점한계를 아무거나 구한 다음에 그 점에서 반대편에다가 거리를 재시면 됩니다. 자, 204번 문제. 자, 다음 장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템포 올릴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둘 중에서 아무거나 점한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에서 반대편의 거리 좀 됩니다. 이유는 그게 평행선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거리가 달라지면 애초에 평행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 점, 예를 들어 유민아. 자, 여기 왼쪽 혹시 왼쪽을 하셨나요? 여기 위에 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구하실 때는 가급적 예쁜 걸로 구하시면 좋겠죠. 0,0. 그리고 자, 여기서 여기다가 거리를 재시라는 거예요. 자, 거리 한번 재보겠습니다.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씌우고 대입하는 거 빨리 할 줄 알아야 돼. 자, 유리화까지 해보시면 다들 정답 2루트 나오셨나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 그럼 쌤 얘도 뭐 공식 같은 거 없나요? 이 책에는 위에 보시면 안 써 있거든. 이 책의 위에는 이제 과정이 써 있는 건데 자, 공식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자, 써보세요. 자, 필기할 친구는 위에다가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라고 하나 써드릴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혹시 또 이제 관심이 있으면 근데 이건 필수는 아니야. 이거는 필수까지는 아니고 선택적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요 기본 세팅을 잘 봐. 자, 기본 세팅이 약간 자, 요런 직선 한 개 나오죠. 그리고 자, 평행선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문제를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기 두 개가 거의 똑같이 나오죠, 항상. 그래야 평행선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야 평행선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항상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똑같이 만들고 상수항만 다른 이런 상태가 평행이잖아. 약간.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부터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거리 구하는 공식은요. 자, 루트. 자, 분모 자리는 사실 너희가 방금 몇 번 해보면 대충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건데 분모 자리는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분자 자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끝이 나는 게 공식이냐면 여기 뒤에 보시면 상수항 두 개 보이세요? 상수항 두 개를 아무렇게나 빼신 거에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얘네 둘을 아무렇게나 뺀 거에다가 절대값 씌우시면 거리가 나옵니다. 약간 이제 앞장과 비교해 보시면 분모는 똑같고요. 분자만 달라진 건데 분자가 결론적으로 요거 아무렇게나 뺀 거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네, 요거 한번 써먹어 볼까요? 예를 들어 밑에 205번 있죠. 요거 이렇게 하면 뭐 공식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 요 내용은 공식을 설명 안 하기도 해요. 어떤 책은 요 책은 설명 안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책은 공식처럼 설명도 해요. 이런 느낌으로. 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은 동일한데 분자에다가 상수항끼리 뺀 거의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자, 빼는 방향은 상관없어.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라 아무렇게나 빼시면 돼요. 대신에 주의할 점은 앞에가 여기가 똑같이 맞춰줘야 돼. 여기가 똑같이 맞춰준 다음 빼시는 겁니다. 자, 205번입니다. 자, 얘 이번에는 공식 한번 쓰고 한 번만 할게요. 시간이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D는 자, 루트 자, 분모 자리는 똑같이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자, 하시기 전에 여기가 동일한지를 먼저 체크해줘. 여기가 동일한지 체크. 그러니까 여기가 다르면 여기 똑같이 만들어주고 가야 돼. 평행이면 무조건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평행이면 만들어주시고 갑니다. 그리고 분자에다가 자, 요 상수항 얘네 둘을 아무렇게나 빼시면 돼요. 자, 아무렇게나 빼시면 13 나오겠죠. 대충. 그리고 계산 마무리 해보시면 요렇게 나오시니까 유리화 하시면 요렇게 바로 나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체크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장 가보실게요. 자, 다음 장에 이제 마지막 내용까지 하면 선 끝. 자,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 거리 구하는 내용. 점과 선, 그리고 선과 선인데 평행선 사이에 거리 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다음 장에는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가, 문제부터 볼까요? 약간 뜬금없긴 한데, 마지막에 뭐를 구해봐라? 세 점을 주고, 뭐 구해봐라? 삼각형의 넓이 구해봐라. 제 기억에 점에서도 맨 마지막에 뭐 평행 사변형, 마름모 같은 게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도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고등부에서 도형은 막 새롭게 배우는 건 안 나오고요.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좌표로 할 수 있는지. 자,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얘 보시면요. 우리 그동안에 삼각형 넓이 같은 거 물어봐도 이런 좌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을 줬잖아, 그림을. 우리 얼마 전에 삼각비에도 그림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좌표만 주고 넓이 구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고, 지금부터 기본적인, 자, 제가 총 3가지 풀이를 말해줄게요.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3가지 풀이 말해줄게요. 첫 번째는 출제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를 잘 이용하시면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약간 중학생들도 풀만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 약간 중학교스러운 풀이. 그리고 세 번째는 신발끈 공식이라고, 이름 재밌죠? 여러분, 신발끈 공식이라고 세 점을 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공식이니까 사실은 제일 빠르겠죠. 제가 순서대로 쭉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풀이. 자, 이렇게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의도 설명하고 한번 해볼 시간 드리고, 두 번째 중학교 풀이 설명하고 해볼 시간 드리고, 그리고 신발끈 설명하고 해볼 시간 드리고 끝낼게요. 자, 지금 한 15분, 20분 남았는데, 자, 마무리 잘할게요. 자, 210번에다가 필기해봐. 자, 여기 이제 출제 의도입니다. 출제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얘는 정말로 너네가 아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원래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상호야 뭐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써드릴까요? 이건데 출제 의도는 실제로 밑변 구해서 높이 구해서 이걸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주어진 게 좌표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어갑니다. 자, 제가 이번에도 일단은 대충 그릴게요. 사실 이것도 뭐 대충, 그러니까 이 의도를 따라가려면 대충이 돼. 자, 이런 세 점이 나와 있다고. 자, 편의상 여기를 이렇게 두고, 여기를 이렇게 두고, 여기를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실제로 밑변과 높이를 구해서 쪽 공식 쓸 겁니다. 이게 의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거를 총동원하시면 밑변도 구할 수가 있고 높이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가볼게요. 물론 먼저 첫 번째 이제 어디를 밑변으로 할지를 먼저 정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또 원래 정하는 게 살짝 있긴 해.
일단 여러분들이 사실 뭐 이론상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저는요 일단은 이걸로 가볼게요. 자, 이거를 저는 밑변으로 할 거예요. 밑변. 그리고 높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높이라는 게 요 점에서 이렇게 수선해봐요. 여기가 높이죠. 요거 두 개 이제 우리 구할 힘이 없을까?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거 갑니다. 첫 번째. 여러분 혹시 이제 밑변은요 뭘로 구하면 되지? 너네 B랑 C 사이 거리 구할 수 있네 없니? 점과 점 사이 다들 거리 구할 줄 알잖아. 그게 이제 밑변 구하는 놈인 거야. 바로 갑니다. 루트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실제로 이제 배운 걸 이용하면 밑변과 높이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구해서 가라는 거야. 자, 얘 계산해 보시면 3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자, 얘가 높이 맞나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높이도 구할 수 있게 없게? 이거 뭘로 가면 돼요? 자, 이 높이가 오늘 배운 뭔 줄 아세요?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아닌가요? 그래서 요 높이가 그 점과 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요 높이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요. 높이가. 그런데 이 공식을 이제 쓰려면 일단 뭐가 필요할까? 뭐 하나 없네 그러면? 요 점은 있는데 요 직선의 방정식이 없잖아.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빨리 먼저 구해 오셔야 됩니다.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요 밑에 써드릴게요. 직선의 방정식 짧게 뒤로 직방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좀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직선까지 구해가지고 거리 구해가지고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자, 점과 점 주면 중학교 문제입니다. 식 구할 수 있어요. 먼저 기울기부터 구할까? 자,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자, 기울기가 예쁘네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 따라갈 친구들은 밑변을 어디로 할지 뭘로 정하는 줄 알아? 그 밑변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예뻐지는 쪽으로 밑변을 잡아주셔야 돼요. 제가 잡은 지금 요 BC가 기울기가 예쁘잖아. 잘 잡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를 밑변을 하면 안 예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울기 나왔으니까 곧바로 식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식 만드시면 자, 요게 저 BC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자, 거리 구하는 공식은 요 식을 안 쓴다고 했어요. 자, 요 식을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자, 요 식을 쓸 겁니다. 자, 요 식. 자, 요 식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저게 오늘 배운 내용이잖아. 자, 거리 구하는 공식 D 들어갑니다.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1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얘 계산하시면 루트 2분의 4가 나오고 유리화까지 하시면 요게 뭐다? 높이를 직접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출제 의도야. 이제 우리가 배운 거리를 총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 꽤 괜찮은 문제예요. 점과 점도피라고 점과 선도피라는 문제예요. 자, 이제 위에 식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구했죠. 3루트 2 높이 구했죠. 2루트 2 해서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아마 최종 정답은 6일걸요. 넓이 구한 겁니다. 자, 흐름 정리해봐. 자, 사실 뭐 배운 걸 이용하시면 돼요. 자, 밑변 구할 때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높이 구할 때는 점과 선 사이의 거리. 여러분들이 이제 선을 그래서 하나 구하셔야 됩니다. 선이 예뻐지는 쪽으로 밑변을 잡으세요. 팁 다시. 선이 예뻐지는 쪽으로 밑변을 잡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네요. 211번. 아니다, 212번을 해볼까? 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요게 따라가는 과정, 요게 의도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빈칸이 이제 요걸 한 거예요. 왼쪽에 빈칸이 실제로 이제 밑변과 높이를 구해서 가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구할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도 꼭 기억하라고. 선생님들이 이 과정을 또 어떻게 물어보더라고요. 기가 막혀 보는데. 문제 중에 막 이런 과정을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의 일부를 줘요. 약간 중간에 일부부터 줘가지고
너네가 거기서 더 갈 수 있는지 이해를 해봐. 이건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212번 문제 풀어볼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시간 애매한 마지막에 신발끈만 소개드릴게요. 그냥 중학교 풀이는 사실 뭐 신발끈 배우고 나면 굳이 쓸 이유가 없어요. 신발끈이 빨라요. 근데 요 의도는 꼭 기억하세요. 이제 거리 구하는 거는 다 구할 수 있다. 좋은 문제입니다. 상당한 컨셉이 너네가 알고 있는 도형들을 좌표로 다 가져오는 컨셉이에요. 삼각형도 좌표에서, 뭐 평행사변은 좌표에서, 다 좌표에서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수학의 한 분야야. 해석기하기라고. 음, 7분 남았습니다. 요거 한 번 더 하고 신발끈 소개해드릴게요. 자, 212번 다들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번에도 제가 한번 밑변과 높이를 잘 정해서 직접 구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한번 물어볼까? 얘 있잖아. 밑변을 뭘로 하는 게 좀 괜찮을까요? A, B. A, B 나쁘지 않죠. 사실 O, A도 어때요? 나쁘지 않은데 OB가 여러분 제일 최악인 거 아세요? 왜 OB로 가면 그거 직선의 방정식 뭐 생겨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제 분수가 생기는 그런 게 나와서 상관없긴 해. 저는요 뭐 OA를 아니 태혁이가 아까 AB라고 했나? 누가 AB라고 했죠? 우진이가 있나? 자 그럼 제가 AB를 한번 밑으로 가볼게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밑변을 AB로 하고 높이를 이걸로 하는 걸로 해서 직접 구하자는 문제예요. 자 이어갑니다. 자 요거 자, 밑변 구할게요. 자 밑변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밑변 구했습니다. 그리고 높이를요. 자, 요걸로 이제 높이를 잡을 건데 자, 높이를 구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다? 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요. 자, 요 친구의 직선의 방정식을 잠깐 구해볼게요. 직방. 자, 기울기부터 구할까? 여기 있을까요? 자, 기울기.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가 좀 예쁘죠? 자, 기울기가 2고요. 자, 기울기 알고 둘 중에 점 한 개 아무거나 이용하시면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반대편 2항에서 여러분들이 요 공식은 이 식을 쓴다는 점. 자, 요 식까지 세팅해 놓을게요. 자, 요게 지금 얘 구한 겁니다. 이 친구. 그리고 뭐 하죠? 요 점과 여기 선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자,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0,0 대입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높이가 얼마다? 자, 루트 5분의 4가 나옵니다. 자, 구해놓은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넓이 구할 수 있겠죠.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맞나요? 이렇게 해서 약분되면서 요것도 약분되겠네요. 그래서 넓이가 나옵니다. 자, 한번 정리해봐. 자, 밑변과 높이를 직접 구하는 풀이에요.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자, 위에 올라갈게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공간이 있죠. 자, 요거 여기다가 한번 공식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보통 아마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다 이 공식을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사선 공식. 자, 이 공식의 명칭은 보통 사선 공식이라고도 부르고요. 혹은 아까 제가 잠깐 했던 말 중에 신발끈 공식이라고도 불러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둘 다 이제 이름 그대로 중간에 저런 걸 하면 할 일이 있어서 저런 말을 씁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의 기본 세팅은 자, 방금 보신 것처럼 A, B, C, D, E, F 이렇게 세 점이 나오죠. 세 점이 나오고 이 세 점으로 뭘 구해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로 오른쪽에 공식 써드릴게요. 일단 자, 공식을 하기 전에 약간 기본 세팅이 있어요. 자, 기본 세팅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기본 세팅. 아마 이런 식의 표현 처음 봤을 건데 보통 이렇게 쓰는 거라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일단 맨 앞에 역시나 2분의 1은 곱해 주시고요.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큼지막하게 절대값 하나 씌울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너네가 이 셋 중에서 일단은 하나를 잡아줄 건데 사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요 요거를 잡는다고 치면 자 저거를 자, A, B잖아. X랑 Y를 이렇게 세로로 쓸 거예요. A, B를. 그리고는요 여러분들이 이어서 남아있는 두 개 있죠. 얘네 두 개도 이렇게 세로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아무렇게나 그냥 세로로 쓰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 CD, EF라고 쓰고 자, 이걸 제가 파란 색깔로 정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쓴 거 있죠. 얘를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에요. 쌤 이거 무슨 표예요? 그냥 이렇게 일단은 써놓고 갑시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밑에 실제로 이제 공식은 밑에입니다. 여기를 암기하시면 돼요. 자 세팅은 이런 식으로 쫙쫙쫙 씁니다. 자 그다음 뭐 하냐면 이제 실제로 공식이 여기인데 자 이 친구는 너네가 아는 그 절대값 맞습니다. 실제 절대값을 씌울 거고 자 왜 제목이 신발끈 혹은 사선이냐면 여러분 신발끈 맬 줄 아시죠? 신발끈 매는 거랑 비슷한 거래요. 어떻게 하자고? 자 지금부터 얘도 역시나 방향은 중요하잖아. 어떤 방향으로든 신발끈 매볼게요.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한번 신발끈 매볼까? 지금 제가 이렇게 대각선 그은 거 보이세요? 이 대각선 그은 것끼리 곱해줄 겁니다. 자, 여기 쓸게요. AD 그리고 곱한 거를 다 더하시면 돼요. CF, BE 이렇게. 자, 저는 지금 오른쪽 신발끈 맨 겁니다. 그리고 자 빼기. 자, 뒤에다가 이제 하나 빼줄 건데, 뭐를 빼주냐면, 반대로 신발끈 맨 거를 빼주시면 돼요. 반대로. 이번엔 이렇게 신발끈 매시면 되겠죠. BC 더하기 DE 더하기 AF 맞나요?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공식 한번 음미해봐. 이런 식으로. 자, 쌤 이거를 먼저 하는 건 상관없나요? 말했지만 얘네 둘의 사실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상상해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얘를 빼나 반대로 빼나 어차피 절대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왼쪽 먼저 하든 오른쪽 먼저 상관없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정답 나온다는 거야. 대각선 곱한 거를 더한 거에서 빼기, 반대편 곱한 걸 더한 걸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밑에 있는, 자, 210번 문제. 자, 아까 저희 210번 풀었잖아. 자, 이 문제 혹시 밑에 공간이 있으면 요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신발급으로.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죄송한데 한 문제 잠깐 시범 보여드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요거 신발끈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거 넓이 구하는 공식을 제가 신발끈 공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일단 기본 세팅은 2분의 1 곱하기 쓰신 다음에 절대값 씌웁니다. 그 다음에 셋 중에 한 개를 출발할 걸로 잡을 건데, 자, 팁 하나 드릴게요. 너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곱할 거지. 자, 곱할 거니까 맨 앞에 나오는 게 맨 뒤에 한 번 더 쓰잖아.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0이 많은 쪽을 시작으로 하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얘네들은 0이 없잖아. 2,0이 0이 들어있지. 0이 있는 애를 처음과 끝으로 정해주라는 거야. 왜? 그래 너네가 곱할 때 0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 곱할 때는요. 그래서 0이 많은 쪽을 시작과 끝으로 하세요. 팁 하나 드린 거야. 그리고 자,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뭐 하자고? 바로 갑니다. 자, 2분의 1. 자, 절대값 쓰시고요.
신발끈 매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먼저 맬게요. 구하시면 자, 여기 쓸게. 2 빼기 3 더하기 0 나오시죠? 이렇게. 그리고 빼기 자, 반대편으로 신발끈 묶을게요. 0 더하기 5 더하기 6 맞나요? 이게 그 위에 공식이 이 말이었거든? 저랑 비교해봐. 자, 위에 공식이 이 말이었습니다. 자, 요거 계산 마무리 하시면 끝이 납니다. 요거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거 11 나오거든? 두 개 빼시면 절대값 안쪽에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계산하시면 아까 정답 6이었죠, 여러분들. 똑같이 나옵니다. 네. 확실히 빨라요. 이 공식은 굉장히 빠른 공식이야. 다들 쓸 수 있겠어? 자, 여러분 죄송한데 오른쪽에 아까 212번 있잖아. 이거 한 번만 더 해봐. 지금 57분인데 저거 하나만 맞아 할게요. 자, 212번까지가. 자, 중학교 풀이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시간도 애매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것도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자, 첫 번째는 의도가 있고 두 번째가 이 신발끈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팅을 딱 하신 다음에 약간 신발끈 묶는 것처럼 이렇게 곱하라는 거야. 자, 방향은 중요하잖아. 곱한 거를 더한 거에서 반대편 곱한 걸 더한 걸 빼주시면 돼요. 그럼 정답이 나옵니다. 212번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다시 여러분 자, 맨 처음 출발을요 뭘로 하라고? 도와줘 뭘로 할까? 0이 많은 걸로 하세요. 이유는 곱할 일이 있어서 0이 많은 게 좋아요. 아시겠죠? 00 세팅해 두시고 가운데는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두 개 한 번만 쓰면 됩니다. 기본 세팅. 자, 그 다음에 공식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자고? 2분의 1 곱하기 자, 이렇게 신발끈 매시면 돼요. 그러니까 0이 많으면 확실히 금방 끝나요. 자, 여기가 2밖에 안 남죠. 자,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6이 남는데 두 개를 빼라고 했잖아. 해서 계산해보면 여기가 8 나오고요. 정답 얼마 나온다? 혹시 아까 4였나요? 이렇게 신발끈입니다. 아시겠죠? 숙제할 때는 뭐 신발끈 써도 뭐라 안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봐. 여기까지. 자, 마무리하시고 수요일도 6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당분간은 똑같으니까 수요일까지 뒤에랑 다 해서 우선 마무리할게요.